2002년 월드컵 레전드 특집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수비수 이영표입니다. 이영표는 박지성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선수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표하는 선수로 조별리그 포르투갈전 결승골, 16강 이탈리아전 결승골을 도우며 한국의 4강행을 이끌었습니다. 왼쪽에 이영표, 오른쪽에 송종국이 위치한 좌영표 우종국 라인은 지금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풀백 조합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박지성과 10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었고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호벤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진출해 빅리그를 경험하기도 했죠. 이영표는 현역 은퇴 후 KBS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날카로운 해설 및 분석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예측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축구 부동의 왼쪽 수비수 이영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정무를 사로잡은 대학생. 이영표는 건국대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본래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허정무, 당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만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이영표가 재학 중이던 건국대학교와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학생이던 이영표는 비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허정무의 눈에 들었고 곧장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한 경기가 그의 인생을 바꾼 셈입니다. 이영표는 올림픽 대표팀 오른쪽에서 영리한 플레이로 주가를 높이던 박진섭과 자영표, 우진섭 라인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올림픽 대표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이영표는 1999년 6월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를 통해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당시 올림픽 대표팀에는 성인 국가대표팀의 전격 콜업된 선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때 눈에 띈 이영표와 설기현, 이천수, 박지성 등은 훗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영표는 2000년 건국대학교 졸업 이후 안양 LG 치타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프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국가대표로 활약한 무서운 신예는 2000년 팀의 리그 우승과 2001년 슈퍼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히딩크호, 부동의 왼쪽 수비수. 이영표의 입지는 2001년 새로 부임한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경기력에 기복이 없고 왼쪽과 오른쪽 수비수는 물론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였죠. 이영표는 2001 칼스버그컵, 2001 국제축구연맹 한일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 북중미 골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 발탁됐고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3-4-3 포메이션의 왼쪽 윙백 위치의 첫 번째 옵션으로 이영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표는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 폴란드와의 경기를 4일 앞둔 훈련에서 차두리와 부딪히며 다쳤습니다. 결국 첫 경기 폴란드전과 2차전 미국전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최고의 도우미.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 돌아온 이영표는 부상을 당했던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과 개인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 송정국과 함께 당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루이스 피구를 번갈아 막았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크로스로 박지성의 천금 같은 결승골을 도우며 한국의 사상 첫 16강 진출에 일조했죠. 이탈리아와 16강전 안정환의 헤딩 골든골 도움 역시 이영표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휘둘러 올린 크로스가 정확하게 안정환의 머리로 향했고 이 득점으로 한국은 8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영표는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2개의 도움으로 최고의 도우미가 됐습니다. 이영표는 스페인과 8강전에선 김남일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훈룡과 함께 수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파상 공세에 고전했지만 끈질긴 수비로 무실점에 성공한 한국은 승부차기 끝에 4강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독일과의 준결승에서도 이영표는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미하엘 발락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석패했죠. 하지만 이영표는 대회 기간 누구보다 영리한 플레이로 히딩크호의 핵심 선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AC 밀란을 농락한 아시아 수비수. 한일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이영표는 히딩크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2003년 네덜란드 강호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영표는 시즌 중반에 입단했지만 적응의 애를 먹은 박지성과 달리 곧바로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4년에는 에르디비지의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2002-3 시즌과 2004-5 시즌 팀의 리그 우승을 도왔습니다.
이영표는 거의 매 경기 선발로 뛰며 아인토벤을 상징하는 수비수가 됐습니다. 이영표의 존재감은 네덜란드 리그를 넘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빛났습니다. 특히 2004-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의 준결승전은 이영표라는 한국인 수비수의 이름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알린 무대였습니다. 이영표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던 파울로 말디니와 카푸를 상대로 결코 밀리지 않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필립 코크의 헤딩골을 돕는 과정에선 브라질 레전드 카푸를 앞에 두고 헛다리 짚기를 성공하기도 했죠. 비록 후반 막판 실점으로 다득점 원칙에 밀려 결승 진출이 좌절됐지만 이영표는 유럽 전통의 강호 밀란을 상대로 수준급 기량을 뽐내며 유럽 구단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2005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성했습니다. EPL에 등장한 헛다리 짚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영표는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네덜란드보다 빠른 템포에 고전했지만 과감한 오버래핑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경쟁자인 카메룬 출신 수비수 아수 에코토에 잠시 밀렸습니다. 하지만 아수 에코토가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영표가 다시 주전으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확한 크로스였습니다. 왼쪽 풀백이지만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 접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치곤 했습니다. 이영표의 크로스 패턴이 상대 수비수에 읽히기 시작하면서 크로스 성공률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설상가상 토트넘 입단 세 번째 시즌인 2007-8 시즌 자신을 영입했던 마틴 요엘 감독이 경질되고 후안델 라모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가레스 베일이 왼쪽 수비수로 두각을 나타내며 설 자리가 좁아졌죠. 클롭의 선택을 받은 남자. 하지만 이영표는 유럽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주전 수비수 데데가 장기 부상을 당한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이영표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영표를 영입한 감독은 지금 리버풀의 수장인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클롭의 선택을 받은 이영표는 2008-9 시즌 초반 도르트문트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1년 재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의 복귀로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이영표는 한 시즌 만에 도르트문트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로 이적하며 유럽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알힐랄에서 두 시즌을 보내며 컵대회 우승을 경험한 이영표는 2011년 12월 미국 프로축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계약하며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철인으로 불린 이영표는 36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2년 MLS에서 21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이영표는 현역 은퇴 순간까지 프로다운 모습으로 후배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한국 최고의 풀백. 2002년 월드컵 성공 이후 이영표는 한국 대표팀 부동의 왼쪽 풀백으로 8년 넘게 활약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사상 첫 원정 첫 승을 경험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박지성과 함께 왼쪽 라인을 지키며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끌었습니다. 이영표가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으로 뛴 대회는 2011년 아시안컵이었습니다. 그는 조별리그 3경기부터 3, 4위 결정전까지 부동의 왼쪽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우승이란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이영표는 마지막까지 대표팀 왼쪽을 책임졌죠. A매치 127경기를 끝으로 이영표가 떠나자 한국은 그의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2의 이영표라는 타이틀을 두고 적지 않은 후배들이 경쟁했지만 이영표가 보여준 활약을 재현하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위원 이영표. 선수 시절부터 스마트한 축구인으로 유명했던 이영표는 지도자보다는 해설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KBS의 브라질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데뷔한 그는 선수 출신으로 날카로운 시선은 물론 상대 전력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며 인기 해설위원으로 빠르게 입지를 쌓았습니다. 이영표는 특히 후배들의 좋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면 가차없이 돌직구 멘트를 날리며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의 선전과 이근호의 선제골 등을 예언하며 정확도 높은 해설가로 유명해졌죠. 현역 시절 이영표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자기관리로 타의 모범이 됐고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시아 수비수의 무덤으로 불린 유럽에서 수년간 성공했고 중동과 미국에서도 자신만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설가로 변신해 확고한 축구 철학과 매의 눈으로 축구 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영표. 축구 팬들이 아직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